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3월 연애운을 타로 카드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3월이 담겨있을 것 같은 강력한 끌림이 있는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3월에 보라분들 로맨스에 어떤 장면이 중요하게 들어오는지 좀 확연하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3월에 보라분들은 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설레는 장면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그 만남이 3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은 이 3월 초반부의 모습, 마음 상태, 그리고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편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서커스를 하는데 외줄타기를 시작하려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지금 서커스장에는 관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극도의 긴장 상태까지는 아닌 거죠. 하지만 연습을 또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지금 쉬는 날인데도 서커스장에 와서 외줄타기 연습하러 왔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막 외줄타기 해보려고 해요. 또 아래 그물도 펼쳐져 있으니까 많이 위험하지도 않아요. 연습 중이니까 마음도 편하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쪽 끝에 좀 모르던 사람이 서 있는데요. 저는 옆 동네 서커스단에서 왔는데요. 저도 외줄타기 좀 해요.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하실래요?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의 3월에 펼쳐질 주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줄타기를 할 때 물론 이 사람 상대방, 처음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외줄타기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가지고 나한테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가르쳐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배워도 괜찮고요. 또 내가 가르쳐줘도 나도 또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어차피 나도 지금 뭐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러 왔으니까 좀 쿨하게 그래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카드들은 좀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외줄타기 인생 같아 보이는 장면에 새로운 사람이 건너편에서 다가올 것 같아요. 외줄타기 같은 로맨스 같이 한번 해볼까 싶죠.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오래 지속될지 아니면 봄바람처럼 꿈처럼 사라져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말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번 달은 그런 관점으로 새로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로맨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영상 보시는 보라분들 중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불씨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좀 벽차는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 이렇게 짜증이라는 감정으로 어떤 과거 기억을 단단히 싸매놓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더 깊은 마음에는 사실 서운함이라는 속마음이 있어요. 그 서운함은 사실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생각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럴 때 서운함을 느껴요. 근데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감정도 사실 결국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때문에 또 기억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도 사실은 온전히 느낌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만든 거고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감정도 기억에 새겨지거든요. 쉽게 사라질 수가 없죠. 오히려 부정적인 기억은 더 강하게 각인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틀린 문제가 더 잘 기억되거든요. 때로 괴로운 사건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오늘 이 3번 카드는 그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씨앗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의 뿌리가 단단하게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미래에도 그렇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불행한 기억이나 슬픈 과거 더 잘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미래 관점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미래관을 가지게 되는 게 더 가능성이 큰 것 같기도 해요. 이제까지 좋은 일이 있었어야지 내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쁜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았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 보라분들이 연애의 차원에서 일단 과거의 기억, 이 부정적인 관점, 그거 조금 더 희석시키려는 노력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배신당했던 기억, 상처받고 외면받았던 기억,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때 또 그게 노력 없이 다가오는 성과, 또 노력 없이 다가오는 결과 이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번 달은 새로운 사랑이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은 보라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엄청난 육체적인 노력은 아니다. 일단 그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내려놓아라. 이제 보내줘라. 그리고 또 새로움을 맞이해라. 밝은 미래를 스스로 약속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만 더 확실히 받아들이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새 사람이 일단 한 걸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려는 성의를 보여야겠죠. 이번 달에는 이런 사람도 싫어. 저런 사람은 더 싫어. 약간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자. 약간 도전의식 가져보세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또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정말 뚝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소개의 운도 강한 시기거든요. 전혀 모르던 사람,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사람, 이제 어색함을 뚫고 서로 탐색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요. 예의를 갖추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번 달은 로맨스의 불을 서로 붙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연락하는 거나 뭔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 이제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게 필요한 시기예요. 나도 적절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선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또 그런 부분을 생각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보라분을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보라는 좀 성숙한 것 같다라고 이미 기대하고 있어요. 또 오늘 가장 중요한 로맨스의 키워드로는 보라분들에게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밸런스 카드도 보시면 나는 나의 세계에서 완벽한 조화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는 가치 판단하지 않고 조화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완벽한 조화의 상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상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선수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축구나 농구, 배구 같은 구기 경기, 이거랑도 좀 비슷해요. 혼자만 하는 연주, 또 혼자 하는 경기, 그거는 사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돼요. 하지만 여럿이 하는 연주나 여럿이 하는 경기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내 자리에서 나도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내가 연주 잘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파트를 다 내가 연주하면 안 되겠죠. 원래 곡이 그렇게 쓰여지지도 않았고 또 협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인데 우리 팀 선수들이 너무 못해요. 그럼 그냥 내가 혼자 공을 가지고 갈까요? 어차피 안 돼요. 결국 함께하는 일, 이런 상황에서는 내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 이걸 목표로 서로 다듬어 가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플룻 연주자한테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내가 플룻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플룻 연주자가 박자를 틀리고 음정을 틀리고 막 치명적인 실수를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다가가서 너 오늘 컨디션이 좀 어때? 약간 이렇게 살펴봐주는 게 낫겠죠. 쟤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쁘고 넌 차라리 빠지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 또 동료가 될 수 없겠죠. 이 카드가 말하는 균형, 밸런스, 그거는 어쩌면 예의를 말하고요. 또 함께 살아가는 조화,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플룻 연주 하시나 봐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데요. 같이 해볼까요? 약간 이렇게 먼저 알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협조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아직은 뭔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오히려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바이올린 못하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걸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극도로 번지게 되죠. 이번 달은 그래서 나도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방도 한 걸음 다가올 것이다. 또 내가 하나 양보하면 상대방도 하나 양보할 것이다. 약간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누가 소개해주겠다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이상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조목조목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똑같은 취미나 똑같은 전공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랑 꼭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일단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의지나 헌신, 배려심, 예의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우리 모두 다 대화가 통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만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외모, 판단 기준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조율하고 싶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 달에는 썰드 하우스, 세 번째 하우스가 나왔는데요. 이 3번 하우스는 의사소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막 걸쳐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시기고요. 또 내면에 있는 아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만나게 되는 진실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소탈하고 예의 바르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분명 감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멋진 케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이번 달은 하늘에서도 소식을 보낸다 이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첫인상에 비해서도 또 훨씬 더 깊은 성품 알아가는 재미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외줄타기 건너편에서 여러분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걸어오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도 가지고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첫인상도 또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시기고요.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큼 아무나 만나야겠다 이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지는 마세요. 이 외줄타기에서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외줄타기 할 때 나 혼자 자신 있다고 너무 한꺼번에 막 성큼성큼 다가가면 상대방의 실력도 알 수 없고요. 또 균형도 안 잡혀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는 좀 같이 연습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또 너무 부담 주지도 마세요. 그냥 일단 균형을 맞춰가 보자. 한 걸음씩 다가가고 한 걸음씩 양보하자. 이런 생각, 또 열린 마음, 또 새로운 만남 강하게 끌어당겨 보세요. 꽤 신선하고 재밌는 만남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읽어보면 로맨틱한 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번 달 강하게 보이는데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컨트롤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 연애운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연애운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로맨틱한 에너지가 생기는지, 또 어떤 로맨틱한 장면들이 기대되는지 이런 걸 읽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어떤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건, 그 가능성, 이걸 막으려고 하는 강한 세력,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미 여러분 주변에 좀 숨어있는 여러분의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여러분이랑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이 서서히 자기 이익을 노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의 연애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이랑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외롭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뒷담화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연애운을 가로막는 거죠.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주변에 이제 핑크빛 로맨스가 연기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누가 와가지고 회색빛 연기를 자꾸 여러분한테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핑크빛이 자꾸 회색으로 뒤덮이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초록분들은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 사람이 나의 연애운을 지금 맡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들을 통해서 몇 가지 보이는 가능성들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를 좀 깎아내리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은연중에 다가와서 너 뭐하러 그거 해? 약간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고요. 직접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뒷담화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초록분한테 내가 새로운 사람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요즘 어때? 초록 만나는 사람 있어? 초록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야? 약간 먼저 이 주변 사람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초록은 연애에 관심 없대요. 이상형 엄청 까다롭던데요? 약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 주변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말 악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혹은 정말 여러분이 은연중에 나는 그냥 연애 포기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나는 요즘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꽂혔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진짜 마음에 들어. 약간 이런 얘기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그냥 흘리듯이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그 친구나 지인들은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정말 주변에 여러분의 진심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들이 정말 새로 누군가 들어오게 되는 가능성, 그걸 벽처럼 딱 차단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이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그래 내가 연애해서 뭐해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단념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미래 연애를 두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사실 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물은 또 인간의 감정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거든요.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못하면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바깥의 온도가 춥고 막 바람이 강하게 불면 체온이 내려가겠죠? 이제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정도 움츠러들어요. 이 감정이 움츠러드니까 어깨가 다시 움츠러들고 다시 신체에 영향을 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선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게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건 사실 과학적으로도 당연히 입증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꾸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다가오거든요. 그 무의식이 여러분의 생각에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초록 우리는 연애하지 말자. 연애해서 뭐해. 우리 우정이 더 중요해. 약간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오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정은 자신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우정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고요. 사실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이 우정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자꾸 그 생각을 주입시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친구한테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고요. 혹은 또 다른 관계에 좀 소홀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랑 너무 자주 만나고 딱 붙어 다니면 정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이 초록분의 연애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기존의 관계에 너무 무게를 두시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새로운 친구 또 기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최근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고인물을 청산해주는 게 여러분 연애운에 훨씬 더 좋거든요. 너무 여러분이랑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연애운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나 혹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사실 여러분의 근황 또 여러분의 연애관, 가치관, 이상형 이런 거 아예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의 진심을 솔직히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한 명이 끼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나는 초록 잘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약간 이렇게 나서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운의 흐름이 수동적으로 막히게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연애운이나 로맨스를 직접 나서야지 이게 다른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가 나의 대변인이 돼주면 좀 편한 점도 있어요.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 대변인이 있으면 좋겠죠. 스포츠 스타, 연예인 다 매니저도 있고 기획자가 있으니까 대신 얘기해주면 나는 언론한테 대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굳이 나를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살짝 틀어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결정권이 자꾸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필터링된 이야기만 나한테 들리고요. 내가 하는 말도 필터링돼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이번 달에는 일단 특정한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애관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여러 사람이 걸쳐져 있는 소개팅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말 걸게 되는 사람, 혹은 직접 여러분에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소개팅,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가져올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그 친구 주변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너한테 소개팅 해준대 이렇게 전달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친구 얘기만 듣지 마시고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랑 직접 연락해보시는 게 나아요. 혹은 깊게 얘기를 나누지 마시고 일단 내가 만나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일단 만나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 친구가 또 나중에 그 소개팅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도 간단하게만 말해도 돼요. 친구한테 조언 구할 필요도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아니라 이게 커다란 조직일 수 있거든요. 뭐 선을 본다거나 혹은 결혼정보회사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좀 확실히 있는 플랫폼이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도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단단하게 결정해 보세요. 뭐 엄마한테 물어볼까? 뭐 친구한테 물어볼까? 뭐 이미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여러분의 본능 또 여러분의 판단력 믿어보세요. 혹은 새로운 사람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함께 시작되는 인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한테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사실 잔소리하는 거, 참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초록분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연애운이 있는데 그걸 먼저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걸 먼저 정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물 정리하는 것도 이번 달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그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애매한 기준 가지고 계신 초록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그려라 이런 말은 뭐 아주 또렷한 아주 깔끔한 정물화나 아주 사진처럼 정교한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그리라는 건 일단 내 손에 도구를 잡는 것, 그리고 아무의 방해도 없이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있는 것,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하는 여러분만의 그림이 있는데 사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서의 그림은 세상에 내놓고 평가받고 가격을 책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단 혼자 그리고요. 밖에 나갔다가 생각이 바뀌면 다시 조금씩 수정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지금 완성형이 아니에요. 너무 막막하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초록분들은 정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조건, 그거 먼저 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먼저 찾으시면 남는 것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조금 명확해지고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만의 뜻이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누구 소개받을 때라도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진짜 안 되고 그거 아니면 일단 괜찮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다가오는 사람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예상외로 새로운 기준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네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기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준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는 일단 그 기준 통과한 다음에 사람들은 필터링 없이 만나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친구의 이야기, 주변의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아니면 일단 약간 과감하게 생각해보고 직접 나서보세요. 누구에게도 판단을 맡기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달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그런 도전이나 가능성, 뭔가 탐험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력을 치우는 게 먼저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실 수 있는 시기예요.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여러 경험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의심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의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나는 모든 정답을 알 필요가 없다. 그 욕구를 내려놓는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답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답을 내리지 않는 것, 무모함에 도전해보는 것, 그게 좋은 시기거든요. 주변에서 그거 위험해, 그거 별로야, 그거 의심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킬 수 있어요. 이번 달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당신의 기운이 처질 때 당신의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다가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 난감한 사람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분명히 이번 달에 희망이 있어요. 자꾸 주변의 어두운 분위기에 물들지 마시고요. 이 카드에 보이는 모습처럼 여러분의 촛불을 지켜내세요. 외부에서 여러분이랑 연결되고 싶은 그런 핑크빛 사건 들어오고 싶어하고 문을 자꾸 어슬렁거리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 눈앞에 또 문 앞에 안개처럼 자꾸 자욱한 회색빛이 있어요. 이번 달엔 그래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기존 관계랑 어울리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지내시는 게 낫고요. 자연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한 번 더 머금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이번 달 여러분에게 다가올 주요 사건, 또 인물과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 파랑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과거에 막혔던 것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실제로 굳어져 있던 몸도 좀 풀어지면서 로맨스에서도 아마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3월에는 파랑 분들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특히 공적인 관계, 새로 맺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그게 또 연애운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새 회사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있어요. 인수인계도 잘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회사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고요. 그리고 업무 끝나면 환영 회식도 하게 되면서 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대화가 서로 통하게 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분들은 이 사람들만 여러분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여러분 평판이 더 좋아지거든요. 연결고리가 더 많아지면서 로맨스 흐름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대인운이 먼저 단단히 갖춰지고 또 대인운이 연애운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의기소침해지실 수도 있고 또 회식 자리가 딱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회식에 참석을 안 하신다든지 회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겠죠. 처음 온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면 분위기 더 어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들어올 때는 이런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약간 나를 조금 열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좀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좀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좋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간 이런 마음, 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오늘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갚을지 또 어떻게 연결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자. 약간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대인운으로 연결될 거고 그 대인운이 연애운으로 잘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놓치기가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파랑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어색한 장면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일단 여유로운 자세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모임이 있다, 생긴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모임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죠. 이제 봄인데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취미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또 공부나 취미 모임, 학원 이런 거 등록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좀 더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파랑분들 마음에서는 나는 지금 몸도 바쁘고 마음도 너무 바빠, 또 지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면 완즈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주인공을 보면 어깨에 지금 짐도 많이 지고 있고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편안하게 숨 쉬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양손에는 빨래로 보이는 옷들도 잔뜩 들고 있거든요. 고된 노동, 또 책임감이 있다, 이런 의미의 카드예요. 지금 고산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땔감을 열심히 만들어내야 밤에 잠잘 때 얼어 죽지 않아요. 또 빨래는 오늘 안 하면 내일 당장 입을 옷이 없죠. 결국 이 주인공을 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는데 그게 뭐 딱히 다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생존을 위한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특히 잔뜩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다른 일 돌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도전하는 거, 마음을 여는 거 쉽지 않다. 내가 정해진 24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몸이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마음의 문까지 여는 건 더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한 번 더 몰입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더 변화를 만들어보고 의미를 만들어볼까라는 생각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존중할 만큼 내가 존중받고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왜 안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연결고리가 단단해지고 그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연애운이 긍정적으로 풀려갈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거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거미는 스스로 거미집을 만들어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거미는 네트워킹을 상징하고요. 근데 거미가 거미줄 만드는 건 네트워킹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한쪽 나무 또 다른 한쪽 나무, 이 나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거미는 이 나무 저 나무 연결해주고 영양분도 가져다주고 또 나무 그늘 가서 쉬기도 해요. 양쪽에 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다르고 가지도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거미가 있기 때문에 거미줄로 인해서 연결도 돼요.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도 만들어지겠죠. 거미를 통해서요. 이제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일상처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 그것도 이 거미줄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거미줄을 만들 때 당연히 거미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의미 있게 신중하게 만들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또 한 번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두 나무가 연결되고 생태계의 다리가 돼요. 파랑분들이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는 그냥 먹고 사느라 하는 거야. 회사 다니신다든지 지금 내가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주어진 고정된 일상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거미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제 막 시작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나름 오래도록 해오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24시간 안에서 이 거미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볼 때도 마음을 열고 한번 보세요. 또 새로움에 도전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너무 뻔하다면 그 사람이랑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적인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관찰해보시고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아, 옆에 이 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약간 알아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아, 저 거미는 나한테 기대서 그냥 먹고 사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배려심도 있고 센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고 내가 아는데 저쪽에는 먹을거리가 있어.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의 장점도 더 보게 될 거예요. 또 오늘 가운데 동전 8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의 주인공을 보시면 도자기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인공도 처음에 도자기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을 거고 이게 자기 정체성에 맞는 건지 적성에 맞는 건지 고민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느라 뭔가 일은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뭐 해야지 약간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요. 또 도자기 만드느라 끈기도 필요했겠죠. 이 타로 카드에서 동전, 펜타클은 이 시간과 노력, 그에 따른 결과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전이 8번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큼 공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주인공은 도자기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양을 넣을 때, 무늬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하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성까지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보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자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 한 번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좀 공을 들이실 때 그때 풍요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여왕제 카드도 아래 나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만남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특히 이렇게 윗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만남, 나를 조금 내려다보는 사람, 특히 이 카드에서 여러분의 작품을 지켜보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앞에 마법사 카드의 주인공이 들어왔거든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일 수 있고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된다거나 또 이 사람이 주선해주는 만남, 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외모가 뛰어나서 연결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타고난 조건이 좋아서도 아닐 거예요. 내가 요즘 파랑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근데 파랑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성실하고 차분하다.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성도 있는 것 같다. 또 노력파다. 좀 진국인 것 같다. 좀 이렇게 여러분의 평판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컵 6번 카드랑 컵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연락도 올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 보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컵 6번 카드를 보시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만나서 건배를 하고 있거든요. 건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 이 컵이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건배사를 하면 같이 한 문장을 외치죠. 마음을 합해서 축하할 때 건배를 하고요. 앞으로 잘해보자. 약간 미래를 응원할 때 한 마음으로 건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린아이로 그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여서가 아니거든요. 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소개받게 될 것이다. 건배를 하게 된다. 근데 그 소개해주는 사람,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 당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우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아래에 컵 1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만남은 예전에 알던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일 거예요. 또 위에 아까 보셨던 컵 6번 카드가 이제 순수한 마음이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선입견도 없겠죠. 이 컵 1번 카드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스러운 물이 여러분 손에 쏟아지게 될 거예요. 깨끗하고 맑은 감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다. 새 감정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뒤에는 보름달이 떴거든요. 감정의 최고조예요. 이 보름달의 시기는 과거부터 시간을 채워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성실히 일해온 당신, 그 당신을 위해서 지금 최고의 주기가 왔습니다. 지금은 보름달의 시기, 지금의 상황을 즐겨야 합니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움츠러들면 안 되고요. 낮은 자존감 가지고 위축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마음, 혹은 아예 반대로 나는 지금 이런 정도의 사람이랑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나는 엄청난 사람 아니면 안 할 거다. 이런 마음 생길 수 있는데 이 보름달은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심플하게 이 상황을 온전히 즐기고 받아들여라. 감정에 충실해라. 좀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감정에 충실한 게 이번 달 중요한 미션이 될 거예요. 또 오늘 별자리 카드에 보시면 주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주노는 로마 신화의 주피터 아내예요. 이제 그리스 신화로 생각해보면 제우스 아내 헤라죠. 이제 그래서 이 주노는 결혼을 말하고요. 관계, 또 이 카드에 적힌 것처럼 파트너십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주노의 이름을 딴 6월, 준, 이게 이제 결혼에서는 축복의 달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왔고요. 주노는 또 전쟁의 신인 마스를 낳았거든요. 이 마스가 결국 화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특히 주노는 이 결혼의 서약, 특히 결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 또 약속을 성실히 지킨다. 관계를 단단히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헤라는 제우스를 두고 엄청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우스가 정말 많은 여자들과 많은 여신들과 관계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헤라와는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는 헤라밖에 없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단단한 관계와 약속이 있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즉흥적이고 치명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단단한 신뢰를 말하거든요. 이번 달 파란 분들에게는 일단 기존에 단단한 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뢰가 만들어지는, 신뢰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시기보다는 자유, 신선함, 새로움 이런 감정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자유 카드에서도 보시면 나는 나만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만의 행복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굴레로부터 오히려 초연해지는 것이다. 약간 이런 문장도 떠오르거든요. 다가오는 여러분의 일상, 3월의 일상이 여러분에게 때로 너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 얽매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의미를 찾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연애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 용기와 신념을 가져라. 이런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파란 분들에게 이번 달 새로운 사람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상적 장면, 일상적 관계, 거기에 한 번 더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만남과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고요. 어떤 제안이 다가오면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마음가짐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3월의 중요한 사건 또 상황과 심리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의 3월에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 한 사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빨간 분들이 마음을 좀 지나치게 억누르게 되는 가능성 꽤 큰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약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내가 진짜 공부해야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눈을 억지로 꽉 감게 될 수 있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내가 지금 연애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 자기 개발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 혹은 또 뭐 연애하면 지금 내 인생에서 사실 손해야.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결국 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움직임을 가로막게 되는 거거든요. 가슴이 막 뛸 수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려고 좀 이성적인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안 되지 않나 라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도 가능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타이밍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일단 뛰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직은 좀 장벽이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정말 내가 호감 가지면 안 되는 상대, 또 정말 객관적으로 좀 위험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잠깐 스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말 걸면 좀 애매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뭐 공적인 관계,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마음에 남아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칼의 여왕 카드 그리고 칼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두 카드 다 칼이죠. 칼은 타로 카드에서 이 인간의 냉철한 생각 또 논리적인 결단력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성숙한 상태예요. 이 칼의 여왕 주인공을 보시면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이 청록색은 지적인 능력, 판단력 굉장히 뛰어난 색깔이에요. 그래서 청록색을 보면 막 뛰던 심장도 좀 차분해지거든요. 과도했던 긴장감이 풀리게 되고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내릴 수 있어요. 색채 치료할 때 긴장감 혹은 우울감 개선할 때 초록색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청록색이 수술실에 사용돼요. 너의 선택은 지금 옳아. 믿어도 된다. 괜찮다. 또 편안하게 얘기해.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실의 의사 선생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수술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칼의 여왕은 이 전문적인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의사의 모습이에요. 칼의 여왕은 또 심지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이 수술 진행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서 있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부위를 수술하면 당연히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고 수술하는 아주 명철한 판단력,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칼의 여왕이죠. 지금 빨간 분들은 이 칼의 여왕의 시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이상향 바로 칼의 여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록색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붉은색의 뜨거운 사랑, 육체적인 스킨십 그런 건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나만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정체성 이런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당연히 이런 때는 연애할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또 누가 들어와도 머릿속에서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칼의 여왕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 칼의 여왕은 오히려 주변에 누가 있으면 방해가 되고 거리적거려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괜찮을 텐데요. 오히려 칼의 왕으로 발전한다거나 다른 여왕이나 아예 다른 왕으로 단단하게 딱 권력을 잡아가고 균형 잡으면 좋겠죠. 근데 바로 다음에는 같은 수투인 칼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2번으로 물러섰거든요. 퇴행, 뒷걸음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외동으로 자랐어요. 이제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외동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첫째가 돼요. 그러면서 어른들의 사랑도 동생한테 나눠줘야 돼요. 어른이 봤을 때는 나눠준다 이 정도 개념이지만 그 어린아이 첫째가 느끼는 부모의 존재는 거의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뺏긴다라는 느낌 들 수 있죠.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부모님이 첫째 아이한테 사랑을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첫째 아이가 발달 단계에서 퇴행을 보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못한다고 떼를 쓴다든지 실제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발달이 뒷걸음질 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칼의 여왕에서 칼 2번으로 옮겨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칼 2번에서 칼의 여왕으로 간다면 이 논리적인 힘이 급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왔거든요. 논리적인 힘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칼의 여왕이 카드 안에서도 균형이 좀 잘 잡혀 있거든요. 마치 여왕의 초상화 같아요. 유명한 화가가 와서 나 초상화 그릴 테니까 잘 서보세요. 이러면 이제 사진 찍히는 것처럼 여왕이 잘 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칼 2번 카드를 보시면 이 구도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일단 이 주인공의 신체가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비율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상반신이 가득 나와 있고 또 심지어 뒤에는 수평선이 이 주인공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적절한 구도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주인공의 시선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건지 사진 찍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 주는 것 같거든요. 또 이 양손을 올려서 가슴을 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심장아 나대지 마. 약간 이렇게 불러요.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이 장면을 외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심장을 잠잠히 가라앉히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거든요. 마구 심장이 뛰어요. 그걸 다스리느라 두 손이 가슴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균형을 맞추려고 또 평정심을 가지려고 모든 일을 보류한다. 또 세상으로부터의 정보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빨강분들의 심장을 나대게 만드는, 뛰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전에는 사실 여러분이 칼의 여왕이셨거든요. 원래는 단호하게 잘 지내고 계셨고 적어도 그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해 오셨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심장이 쿵쿵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머리를 관통하는 수평선이 있었잖아요. 이 수평선에는 지금 바닷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물은 감정을 말하는데 그게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어떤 감정에 관한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의 머리를 관통할 정도다. 두뇌에서 아무 생각이 흐르지 못한다. 하나의 장면이 여러분의 뇌리에 꽂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완즈 1번이 들어왔고 가장 먼저는 칼 6번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로맨스로 얽혔던 사람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면 칼 6번은 칼을 다 두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난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과거에 짐이 있는데 설령 그게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두고 떠난다. 훌훌 간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이라기보다는 뉴페이스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완즈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열정이 피어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불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6장의 카드 중에서 불의 속성 또 붉은 빛의 속성은 이 완즈 1번 카드 최종 자리에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것, 또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분을 두고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심장이 뛰는데 자꾸 가슴이랑 머리가 따로 놀거든요. 머리로는 계속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시선 두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또 여러분을 그냥 오해해라 이렇게 만든 사건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상대방도 여러분을 두고 장난치려고도 안 하고 어장관리하려고도 안 해요. 또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인물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은 성향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랑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혹은 이 사람은 안 돼. 약간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컵 10번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저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의 흐름을 보면 아마 빨간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 상대방의 진가를 처음과 다르게 서서히 평가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달에는 당장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별 카드 보시면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어요. 별똥별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부르죠. 하늘에 떠돌아다니니까요. 원래는 우주에 떠돌던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든지 혹은 다른 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질 때 그때 이 중력 가속도도 있고 또 대기권이랑 마찰하니까 그 마찰력 때문에 조각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빛이 나요.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우연 같은 확률의 조합이거든요. 게다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도 정말 드물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 이제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 기도하자. 그러면 그 소원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별똥별이 실제로 떨어지면 운석이 되거든요. 그 운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이 운석은 우주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돼요. 이렇게 별똥별을 기다리는 마음, 다다를 수 없을 것 같고 지극히 낮은 확률, 여기에 기대어 본다라는 의미가 이 별카드에 있거든요. 이번 달 빨간 분들은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이 생긴다. 또 하늘과 소통하는 이슈가 생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또 우주의 정보, 우주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별똥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염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두고 일단 긍정적인 감정을 서서히 갖게 되고 또 이 관계에서 바라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가운데 컵 10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좀 소박한 행복을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 또 이 사랑이 결국에는 가져올 수 있는 행복, 여러분이 꿈꾸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번 달은 확실히 꿈꾸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이 떨림과 설렘을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성공이라는 카드를 보시면 사랑보다 더 커다란 목표가 없다는 거 나 알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꿈꿔보는 것, 그러면서 인생의 활력을 찾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성공이 따라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연애운의 성공,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상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생각나는 감정들을 거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달은 그런 사인이 나타날 때 특히 타인의 도움, 타인의 조언 이런 거는 좀 의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나비 카드, 또 어센던트, 또 받는 시기 이런 키워드들을 읽어보면 다 자발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나비가 원래 애벌레였다가 고치가 됐다가 나비로 탈바꿈하죠. 그때 누가 도와주면 그건 성장의 의미도 없고 변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비가 오래 못 살아요. 이런 점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 사람, 그 사람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또 그 사람의 좋은 점 쉽게 눈에 띌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섣불리 또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3월에 활력이 돋아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이번 달 노랑분들은 이제 자발적인 여러분의 의지, 그게 좀 중요한 달로 보이거든요. 천국과 지옥, 그거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이 떠올라요.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천국이랑 지옥이랑 환경이 같다고 해요. 사실 먹는 것도 양쪽 다 풍족하고요. 입을 것도 있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숟가락의 길이가 길다고 하거든요.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괴롭다고 하고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고 해요. 서로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누려져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천국이랑 지옥, 이거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 또 가치관, 태도, 여기서 오는 것 같거든요. 또 뭐 천국과 지옥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달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노랑분들의 연애운에 있어서 이 생각의 전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같은 현상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일단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노랑분들한테는 이 과거로부터 어떤 소식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 사람의 이야기일 가능성 큰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사람의 근황이 들릴 수 있거든요. 너의 예전 그 사람 요즘 잘 지낸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 들릴 수 있죠. 이제 그때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은 아 그럼 진짜 싫다.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또 반대로 너의 그 예전 그 사람 요즘 엉망이라더라? 약간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 결국 여러분이 처음에 또 드는 생각은 뭘까요? 우와 완전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일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과거 사람이 현재 잘 지내지 못한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노랑분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좀 씁쓸함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면서 그때도 엉망이었는데 지금도 엉망이고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 잘 살 것 같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사람 그 정도로 볼 줄 몰랐나? 약간 나의 관점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사람이 사실 잘 지내든 못 지내든 그건 나의 현실과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은 이 과거 사람이랑 앞으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희박한 가능성으로 다시 잘 된다고 해도 일단 이번 달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끝난 관계, 또 앞으로 한동안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관계, 그 소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혹은 몇몇 분들은 과거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과거 기억이 그냥 머리에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과거 장면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다시 재생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다 부정적인 기운으로 작용하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 그렇게 할지 말고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이런 미련. 이런 것들이 다 이번 달에 자꾸 가로막아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좀 확실히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무언가, 그거 어차피 현재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에 싹 그거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에는 과거 사람이 아닌 사람과 의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단 온화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우울한 기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편안한 관계 안에서 탈출될 수 있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경우에도 노랑분들 경우에는 과거 사람이 아닌데 이번 달에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이번 달 여러분의 그 마음, 태도 이걸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외모나 뭐 외적인 기준 이거는 관찰이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또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통과하니까 이제 외모나 그런 건 의미 없나 봐요. 이번 달 이분은 내가 이제 노랑의 마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성향을 좀 파악해보자. 약간 이런 자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진짜 안 되겠죠. 물론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완전 최고여서 뭐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가져오는 의미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의 같은 회사 동료, 뭐 지인으로 원래 있던 사람, 뭐 공적인 장소인데 천천히 알게 되는 사람, 뭐 학생이신 분들은 같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과제를 같이 한다든지 뭐 동아리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는 사람 혹은 이번 달에 트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안면을 텄을 수 있고,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딱 보자마자 너랑 괜찮은 것 같다. 바로 관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 이번 달에 들어온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컵의 왕카드랑 완지의 왕카드를 딱 여러분 앞에 갖다 놨어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회사원인데 이제 어느 날 회식이 있었어요. 썸 타던 관계는 아닌데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봐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아직 딱히 뭐 케미가 없어요.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 사람도 그 회식 자리에 같이 있어요. 나도 지금은 뭐 엄청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일단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애인이 있는지 뭐 이상형이 누군지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거든요. 뭐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평균 이상의 외모고요. 평균 이상의 스펙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딱히 이제까지 접점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회식에 포함된 거예요. 이제 회식에 한 5명, 6명 앉아있어서 막 대충 이런저런 얘기하고 요즘 세상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담배 피러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이랑 딱 그 사람만 남은 거죠.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그 상대방이 이 두 카드를 여러분 앞에 탁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컵의 왕카드를 보시면 가운데 왕이 앉아 있어요. 왕은 왕관도 쓰고 있고 나이도 지긋해 보이죠. 푸른색 가운을 입고 있는데 얼핏 보면 잠옷 같기도 해요. 또 술 마시는 자세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처음 이 카드를 보면 그냥 왕이 술 마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면 왕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광대거든요. 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인처럼 보여요. 왜냐면 술을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왕이랑 광대랑 하인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하는 거, 겸상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왕이랑 광대랑 신분이 정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인이 이렇게 술 따르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왕한테 예의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왕과 광대의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은 편안한 표정으로 있는데 오히려 광대가 근심이 있는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 근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만큼 이 카드는 좀 역설, 패러독스가 가득한 카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재미가 있죠. 컵의 왕은 원래 컵이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감정의 왕이에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뭐 광대나 하인이나 왕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좀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자기가 계급장을 떼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5분 동안 반말합시다 약간 야자타임 갖자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윗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야지 이제 아랫사람이 야자타임을 제안하진 않잖아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 먼저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소통이 원활해지고 속마음도 털어놓게 되죠. 왕의 입장에서는 권위를 챙기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컵의 왕은 인생 짧은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이야. 이런 인본주의, 휴머니즘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 노랑분한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이 컵의 왕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좀 터놓고 얘기합시다. 인생 짧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나 얼마 전에 과거 사람 얘기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편안하게 노랑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고 싶었는데 나는 노랑의 과거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완지의 왕이거든요.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 여인을 구할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벽난로는 헌신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요. 오랫동안 불타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유지할 만한 땔감도 있고 불씨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계속 과거 얘기를 하면 두 분 관계는 발전되기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장면이 떠오른 것 같아요. 노랑분들은 지금 과거의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번 달에 새로운 게 올 거예요. 과거의 거를 그렇다고 뭐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컵의 왕이랑 완지의 왕 보여주면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두 분이 과거 얘기하게 될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노랑분 혹시 뭐 최악의 연애는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물을 수 있죠. 혹은 뭐 노랑분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이상형 질문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터지면서 뭔가 과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는 과거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 얘긴 질색이요.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는 것도 현명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과거에는 이런 사람 만났었는데 앞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혹은 나는 과거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다음 사랑에는 좀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발전된 여러분의 가치관, 이걸 한번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막 시시콜콜 과거 사람의 뒷담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과거의 연애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과거 연애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태도거든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태도를 관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지만 천국에 있는지 아직도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지렁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랑 어우러지면서 연애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사람 등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장면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들어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요. 지렁이는 흙 안에서 살면서 여러 유기물을 먹고 자라거든요. 또 흙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자연스럽게 흙을 섞어줘요. 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유연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더 연결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이 발휘될 때 여러분의 매력이 더 커질 거예요. 또 이번 달의 조언 카드에는 마법의 축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마법의 요정들이 축복을 통해서 당신을 돕고 있다. 요정들은 당신도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오셨든 이번 달에는 축복이 흘러오거든요. 여러분이 들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깨달음, 생각들, 축복과 긍정의 에너지,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어서 나눠줄 때가 오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성장했고 앞으로도 또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걸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런 이미지 늘 상상해보세요. 이번 달은 내 마음의 창의적인 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키워갑니다. 이런 상상의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들려줄 거예요. 또 좋은 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매여있지 마시고 그걸 교훈 삼아서 성장하세요. 더 열린 마음으로 어우러지세요. 자연스러운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관한 대화, 그 안에 로맨스가 숨어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